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이 주식 투자 의혹, 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야당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거래 정지 직전에 이것을 팔아치우면서 30배 이상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내부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이익을 취득하고 빠졌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자 이때 이 피해자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사퇴를 하고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공소시효가 좀 논란인데 네. 15년이라고 본다고 해도 지금 2025년이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타임라인을 좀 한번 예. 찾아봐야 되는데요. 민특검이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한 시점이 2008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네오세미테크가 상장사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언제 상장이 됐냐? 2009년 그 다음에 네. 6월 16일에 상장이 됐는데 이게 우회 상장이에요. 예. 백도어 리스팅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에 3월에 주가가 폭등하게 되는데 왜 폭등하느냐? 중국에 있는 기업과 2천억이 넘는 계약을 맺었다. 이러니까 주가가 확 올랐는데 그게 3월 2일이었거든요. 그런데 3월 24일에 거래 정지가 됐어요. 왜 예. 거래 정지가 됐냐? 그 회사가 분식 회계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거래 거절한다. 감사 의견을 거절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실인데. 네. 민특검은 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되기 전에 이 주식을 취득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요. 언제 상장될지를 알 수가 없는 때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백도어 리스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래 정지가 되기 직전에 매도해서 손실을 피하고 오히려 큰 이익을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의 대표 오모 씨는 민특검하고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동기입니다. 예. 오 대표는 서울대 공대 나왔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동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심지어 이게 그 당시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였기 때문에 이게 뇌물죄가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앵커가 공소시효 말씀하셨지만 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사형은 공소시효가 25년이고요. 무기징역은 15년이고 기타는 10년입니다. 이게 좀 다르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 아닌 이상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형사소송법 25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재판이 공범이 네. 있을 때는 공범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 오 대표에 대한 재판이 판결이 확정된 시점은 2016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 2025년이니까 수사할 시간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수사했는데 공범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무리 혐의가 있어도 공소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기소 못한다. 이렇게 할지언정 지금은 수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혹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특검 위법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쟁점이 되는 부분이죠. 매도 시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령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안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민중기 특검이 좀 더 좀 구체적인 해명 내지는 사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취득하게 되고 어떻게 매도하게 됐는지에 대한 좀 소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거의 한 7천 명 가까운 이제 투자자 주주들이 그렇죠. 4천억 넘는 피해를 본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도 굉장히 클 거고 사실 그렇긴 하지만 당시에 이미 이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이제 형사 사건을 통해서 이제 판결로 유죄까지 확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만약 민중기 특검이 이 공범 내지는 이제 미공개 정보 취득 같은 걸로 이제 불법을 저지른 게 있었다고 하면은 수사의 대상이 됐을 거로 생각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정황만으로 민중기 특검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특검에서 당장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좀 정치적 공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지만 전 최소한 민특검이 좀 더 구체적인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요. 민중기 특검이 판사 시절에 비슷한 주가 조작 사건 예. 관련에 대해서 엄벌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시기가 자신의 본인 주식을 전량 매던 이듬해였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는요 결국은 2명의 민중기가 있는 거예요.
판사로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의 민중기가 예. 있고 예. 투자자로서의 민중기가 있는 겁니다. 판사 민중기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판사들이 굉장히 질책을 하면서 중형을 선고를 합니다. 예컨대 네오세미테크 관련해 가지고 몇 명이 피해를 받느냐? 7천 명 피해를 봤어요. 예. 피해를 얼마를 받느냐? 4천억 손실을 봤어요. 1인당 3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갖다 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2010년이에요. 2025년도 아니고 15년 전에 3천만 원이면은 지금 한번 억대 단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중형을 내리는 것은 판사 민중기로서는 당연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중기는 투자자 민중기가 있다는 거죠. 예. 투자자 민중기는요 판사고 뭐고 간에 나는 어쨌든 내가 투자를 했고 수익을 예.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지녔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고, 더군다나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의 오해가 오해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전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민중기 특검이 적극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걸 갖다 취득했고 어떻게 매도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좀 신뢰도, 특검의 신뢰도까지도 좀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평군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체 감찰 신뢰하기 어렵다 지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이미 그 앞서 화면에 나온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고발도 했고 예. 그 외에 뭐 유가족 측에서도 이미 아마 이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내부 감찰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 수사기관이 결국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이긴 하고요. 전 사실 이제 3대 특검 중에서 유독 이렇게 김건희 특검, 이 민중기 특검에서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좀 이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결국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남으로써 이제 수사 자체의 신뢰 내지는 뭐 그걸 통한 기소, 그리고 과연 이 제대로 그걸 통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냐라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뭐 민중기 특검 내부적으로 뭐 물론 불법이 있다고 밝혀진 건 아니지만 좀 예.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좀 내부 기강이라든가 좀 그런 단속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과연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대해서는 당시 뭐 변호인도 없었고 또 이제 당시 뭐 영상을 촬영한 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 참여했던 이제 수사관들의 진술만을 의존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그거는 결국 이제 수사기관이 뭐 어떻게 수사 결과를 낼지를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대학생을 살해한 주범이 2년 전에 서울 강남학원가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정보 역량을 총가동해서 8일 만에 범죄 주범을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범죄의 주범을 추적 중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범죄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캄보디아 사건의 주범이 대치동 마약 사건의 공범이었던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이게 2023년 예. 재작년 4월에 있었던 건데요.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가 이렇게 막 퍼졌다가 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건이 마약도 마약이지만 그 대상이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고등학생이었다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컸었는데, 그런데 그 총책을 잡았어요. 언제 잡았냐면 2024년 작년 4월 16일에 그 총책을 잡았는데 어디에서 잡았냐면 캄보디아에서 잡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30대 중국 동포, 쉽게 말하면 조선족이었다는 예. 이야기인 거죠. 예. 근데 어떻게 잡았냐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캄보디아로 도망을 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주도해가지고 아시아 마약 정보 협력체라고 하는 걸 구성을 했어요. 거기에 어떤 나라들이 그 소속이 됐냐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태국까지 예. 우리나라 국정원이 주도해서 이런 협력체를 통해 가지고 그 총책을 잡는 개가를 갖다 딱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잡힌 게 작년 4월 16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번에 우리나라 대학생 살해 사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 예. 가담자 중에 하나였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놀랍지만 가장 의문이 드는 거는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이 작년 4월 16일에 검거가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검거가 된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학생을 올해 다시 또 살해할 수가 있었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캄보디아 수사기관을, 경찰을 우리나라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 따르면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한국인 최대 2,000명에 달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있는 2,000명,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한 숫자죠. 그 2,000명,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거의 2,000명에 달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뭐 이제 뭐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보이스피싱 예. 여러 이런 범죄로 다 연루가 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월, 7월 2달 동안에만 뭐 2,000명 넘게 검거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국인이 한 57명 정도 나온 걸로 밝혀져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사실 밝혀지지 않은 한국인들이 그 상당수, 물론 그중에 피해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피해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들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계속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빨리 캄보디아 당국과 우리가 공조를 해서 코리아 데스크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